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번 생에 잘 업을 닦아서도 다음 생에 잘 태어나고 싶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말 바른 수행 견해를 습관화시키고 훈련해서 정말 수행이 마라톤과 같이 이렇게 같은 거니까 즐기면서 잘하고 싶어서요. 근데 이렇게 자주 올 수는 없고 기회가 되면 또 물론 법문은 매일 듣지만 그럼 집에서 기본적으로 꼭 그 해야 하는 뭐 수행 방법이라든지 뭐 이 질문이 어디서 있는 걸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있으신 스님이 꼭 하라 하시는 게 있으면 제가 예, 아마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끝날 때 되면은 우리가 100일 수행 수첩 같은 걸 아마 하나 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수행은 지속적으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하루에 적어도 한두 시간 정도 수행을 이어가면 가장 좋은데, 자선만 이제 1시간을 하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또 생활이 바쁘고 이러다 보면 잘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선, 뭐 걷기 수행, 일상에서 수행 이런 거를 합산해서 그래도 하루에 최소 1시간. 거기서 이제 1시간을 하다가 조금 이제 1시간 정도는 너무 쉽게 된다 이런 생각이 들면 한 1시간 10분, 20분, 30분 이렇게 좀 늘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하다 보면 이제 그래도 한 몇 시간까지는 어느 정도 하루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 내공이 생기거든요. 우리가 실제로 하루 중에 이제 쓸데없이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수행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그 훈련을 하다 보면, 뭐 저는 학교 다니면서 뭐 하루에 최소한 6시간 정도는 꾸준히 이렇게 수행을 했었거든요. 최소. 그러니까 그 시간이 따로 이제 시간을 냈다기보다는 뭐 아르바이트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라든가 학교 왔다 갔다 하는 시간, 뭐 밥 먹고 중간에 쉬는 시간, 이런 시간을 이제 뭐 가볍게 산책하면서 그 수행을 할 수 있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그 일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짬짬이 시간을 잘 하는 그런 게 쌓여서 나중에 이제 일단은 그게 장점이 뭐냐 하면 언제나 수행을 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좀 힘이 생겨요. 너무 자선 위주로만 수행하면 자선할 땐 수행하는데 자선만 끝나면 공부가 딱 놓아져 버려요. 금방 망각하고 자선 끝나면 또 뭐 깜깜해지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하루 중에 이제 내가 그 수행을 꼭 해야 되겠다 하면 조금이라도 짬이 나면 조금씩 이래 해 나가다 보면 생활 전반에 이제 수행이 좀 녹아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실천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수행 정말 참 의미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상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르는데 그 중에서는 탐진치 같은 좀 그 부정하고 버려야 될 생각도 있지만 긍정적이고 선한 생각들도 떠오르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뭐 자애심이랄까, 보리심이랄까, 혹은 일상에서 막혔던 어떤 부분이 갑자기 생각이 나거나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나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데, 명상 과정에서는 이런 것도 번뇌의 일종으로 일단 버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가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좋은 생각들은 이제 명상을 끝낸 후에 일상생활에서 더 개발을 시켜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명상을 이제 두 가지 종류로 나눠서 하나는 이렇게 버리는 명상을 하고 또 하나는 좋은 것들을 자꾸 생각하고 개발하는 명상을 또 해도 괜찮은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예, 그거는 이제 그 사람 말씀대로 이제 생각 자체가 예를 들어서 자애심이라든가 또는 이제 뭐 수행하다 보면 거기로부터 이제 알아지는 통찰력 같은 게 생기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번뇌는 아니에요. 유익한 생각인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단지 호흡 수행을 할 때 이제 너무 그런 생각만 자꾸 하다 보면 또 원래 목적인 삼매를 닦는 데는 좀 그 방해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의미는 있지만 그 자체가 그 나쁜 생각이라든가 이건 버려야 될 생각 이런 건 아닙니다. 그거는 개발해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시기와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호흡 수행을 할 때는 호흡 수행을 통해서 그 가급적이면 이제 삼매를 좀 개발하는 그런 쪽에 노력을 해야 되니까 그런 거는 잠시 미뤄두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일상 속에서 또 우리가 이제 어떤 여건이 됐을 때
직접 호흡 수행은 못하더라도 그런 자의심을 일으킨다거나 또 법에 대해서 깊이 사유를 한다. 이런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공부의 수행의 연장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폭넓게 본다면.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같이 활용을 해도 괜찮다는 이야기죠. 주로 이제 먼저는 선정을 닦는 것에 중점을 두고 그런 것들은 뒤로 밀어두고 아니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이제 우리가 호흡 수행을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자선을 하는 건 많이 해봐야 하루에 뭐 몇 시간이고 우리 이제 스님들 같은 경우 좀 더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람들은 뭐 좀 더 많은 시간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나머지 시간은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 그 현재 머물려고 노력하기도 하지만 그럴 때 움직이는 생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깊이 사유도 할 수 있고 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쪽으로 이제 공덕을 쌓을 수도 있고 이런 게 선한 마음이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 자체가 수행에 다 도움은 됩니다. 직간접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너무 그러니까 이렇게 막 호흡 수행이나 뭐 이런 이제 수행만 해야 모든 게 된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직접적으로 수행을 하지 않더라도 뭐 우리가 선한 행위, 공덕을 쌓는 그런 일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적절히 균형을 잘 잡는 게 중요해요. 너무 이제 또 공덕 쌓는 쪽으로만 가다 보면 복만 많이 짓고 이제 수행은 안 하게 되고, 그죠? 그렇다고 또 이제 수행한다고 너무 여기에만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우리가 세속에 있으면 또 세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의무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걸 또 등한시하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적절하게 잘 균형을 잡아서 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뭐 그런 탐욕이 없는 생각, 탐욕을 어떻게 내려놓는지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라든가 성냄이 없는 자애심 같은 거, 그런 연민심 이런 것들은 개발하는 것 자체가 수행에 도움이 됩니다. 화를 버리고 이러는데.